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린트물 보세요. 자, 1페이지 보시고,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고, 문제가 아니고, 매매란 타이틀 있죠? 자, 맨 위에 563조가 있고, 그 밑에 몇 조가 있어요? 매일 쓰라고 했는데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쓸 예정입니까? 네. 설 세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중간에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버리지 마시고 뭐 안 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다시 또 뭐 한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매매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죠? 자, 매매 있고 맨 왼쪽에 1번 밑에 잔금 지급 있고 오른쪽에 등기 서류 교부. 우리 형식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죠. 둘이 만나서 무슨 계약서 하고 매매 계약서 쓰고 그 다음 뭐죠? 마지막에 잔금 주고 서류는 왜 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권리증 주는 거예요. 땅 문서, 집 문서 있잖아요. 그 권리증을 주고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원래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공동 신청해야 되죠. 근데 둘이 만나서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를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뭐 한다?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매수인이 이제 그 다 서류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쌍방 대리라고 그래. 무슨 대리요? 양쪽을 뭐 해서 대리해서 가서 뭐 한다? 법무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매매란 타이틀이 있고 그래서 밑에 왼쪽에 잔금 지급하고 뭐 한다? 등기, 서류, 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금 주고 서류 교부를 갖다 적은 이유는 그 조문마다 세 가지가 타이틀이야. 조문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563조에 세 가지가 있어. 뭘까? 그 조문에서. 당사자 일방 상대방이 있죠. 두 번째는 약정이 있죠. 세 번째는 효력이 생긴다 있죠. 요게 원석이야, 원석.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없어서 그렇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땅속 깊이 뭐 하는 거예요? 묻혀 있다가 그걸 뭐 해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563조는 원석이야. 네? 땅속에 묻혀있는 원석인데 그걸 잘 뭐 한다? 잘 가공하면 뭐가 된다? 멋있는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원석인지 모르고 맨날 뭐예요? 돌아다녀 봐야 뭐예요? 못 찾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 응? 1번 있습니까 여기? 네? 그 1번에다 써놓은 말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조문에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정이 있죠. 그걸 가공하니까 어떻게 돼? 그 약정을 이렇게 가공하니까 그게 두 번째가 뭐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효력이 생긴다. 달라라는 뭐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공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몇 조에서? 그럼 나중에 책 찾아가면 되잖아. 왜 우리는 책에 구애돼가지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책도 못 읽고 화가 나잖아. 그러지 말고 뭐 한다? 조문은 뭐, 책은 뭐 하는 거다? 참고해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40개를 목표로 하면 안 되지. 몇 개? 아니, 40개 목표로 하게 되면 만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점 맞으면 어떻게 되나? 책을 전부 다 어떻게 돼? 뒤집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책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항상 뭐 한다? 늘 뭐 이렇게 억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확인한 다음에 가서 기본서 뭐하고 참고했다가 다시 오고 들락날락 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1번에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뭐다? 목적.
다시 이것을 가공하면 이번에서는 어떻게 될까? 몰라. 자기도 입에서 모르게 능능 나왔잖아. 당사자가 뭐 해야 된다? 그래, 능능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능이 뭐다? 의사 능력. 두 번째가 행위 능력이에요. 의사 표시는 문제가 있으면 단통 착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착사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목적은 네, 목적은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자, 이게 총칙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거 가지고 주로 뭐예요? 얘기한 거예요. 몇 조 가지고? 563조 가지고. 그죠? 그러면 물권법 186조죠.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 들어가는데 186조 나와 있죠?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요. 부동산, 동산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세 가지네. 세 가지죠. 뭐? 법률 행위란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등기란 단어가 있잖아. 세 번째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뭘까라는 얘기죠. 그죠? 법률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안 되고 상대방이 뭘 해줘야지? 예스 해야지 되는 뭐다? 쌍방 행위가 있단 말이야. 법률 행위는 두 가지예요. 무슨 행위? 일방적 단독 행위.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대립적 쌍방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법률 행위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법률 행위를 푼 게 뭐냐면 왼쪽에 잔금 지고 등기 서류 바꾸는 거 있죠. 그게 그 안에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한다고요? 잔금하고 뭐 하는 거? 서류 바꾸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질문할게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 이유는? 2편 물권에 있으니까. 몇 편에 있으니까? 2편 물권에 있으니까. 그러면 맨 꼭대기에 매매라는 타이틀이 있죠. 네. 박스에 들어가 있죠. 네. 그건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매매에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꿨다 이렇게 할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게끔 뭐야? 자기들만의 암호로 써가지고 뭐 한다? 3편 채권 행위해서 2편 물권 행위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요. 3편 채권 행위 원인이 있어서 2편 물권 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뭐 했다고? 그러면 매매에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했다. 이렇게 할 이야기를 좀 이 공부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에 쓰는 암호로 바꿔가지고 뭐라고? 3편 채권 행위에서 2편 물권 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결과가 다 끝난 상태야. 매매에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까지 넘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그 매매가 혹시 사기에 해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기, 강박은 무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역 표시하게 되면 여기 능하고 뭐예요? 영역 표시하면 돼요. 영역 표시하면. 아셨습니까?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고 10가지 판 깔아놓고 뭐 한다? 영역 표시해가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건 무슨 사유고? 요건 무슨 사유고? 요건? 그러면 사기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 친 자는 사기라고 인정할까 안 할까? 사기 당한 사람은 사기 주장하겠죠. 결국 저쪽 사기 친 사람은 이 계약은 뭐였다?
확정 유효니까 절대 못한다 할 것이고,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다. 법원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당한 사람 법원에다 저게 뭐다 이게? 사기였습니다. 법원에서 뭐다? 사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왼손 펴보세요. 이게 결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결함 없는 상태야. 그럼 사기 당한 상태에서 계약했죠. 3년이야? 10년이야? 2번 흔들었으니까 뭐다? 사기 당한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딱 돌려서 뭐야 이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둘 중 빠른 기간 내에 실제 취소하면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A점 때 매매 계약을 등기까지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저 밑에서 실제 뭐 하게 되면 취소가 도달되면 매매는 X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X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문제. 등기는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을한테 넘어가 있잖아. 넘어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등기를 취소한 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계약을? 그러니까 원인인 매매계약 채권 행위를 모르 치면 X치면 그 등기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야. 무슨 등기? 유효 등기. 그럼 소유자는 누구란 얘기야? 여전히 을이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유권 갖고 있지만 이 사람 뭐 없이 이제 나오잖아. 원인 없이 가져갔잖아. 그거 뭐라는 거예요? 네 글자.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무슨 이득?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해서 등기를 갑으로 고쳐야지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그 등기도 뭐다? 무효다. X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되면 X 치면 X 되는 게 유리해요? 동그라미가 유리한 거야. 그 등기도 뭐다? 무효 등기다 하는 것이 갑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 갑은 뭐다? 뭐 하는 순간? 원인 X 치는 순간 등기도 뭐다? X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얘기예요. 아시습니까?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지. 갑. 그럼 이제 갑은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무슨 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가면 되는 거야. 무슨 자로서? 소유권은 물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의 소유자로서 돌려달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원인이 X일 때 결과는 뭐다? 동그라미다. 이건 누가 주장할까? 을이 주장하는 거야. 누가? 원인 X도 등기는 뭐다? 아직도 내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언제 복귀되는 거예요? 등기를 지워서 갑 이름으로 고쳐야지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주장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래서 원인이 X면 결과도 뭐다? X. 거기다 이제 명칭 잡은 게 유인성. 쓰지 마. 원인의 X도 결과는 뭐다? 동그라미다. 그걸 이제 무인성이라고 그래. 아시세요? 그래서 판례 태도는 머리가 단순해야 돼. 원인이 X면 결과도 X야. 무슨 성? 지금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몇 조하고 몇 조 통해서 503조에서 뭐요? 180 등기가 넘어갔을 때, 다 넘어갔을 때 또 그게 뭐였었다? 뭐 사고가 있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또 확인이 없으면 그러면 10년, 3년 내 뭘 하지 않으면 확정 유예가 됐어. 못 가져오는 거예요. 됐어요? 물권법 하면서도 이제 뭐하고 또 연결 들어간다? 아니. 이제 총칙하고 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는 뭐다?
들락날락 해가면서 전개가 되는 거지 직진 코스로 성적이 쭉 오르는 게 아니에요. 5발짝 갔다가 다시 3발 뒤로 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이거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86조에서 법률 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채권 행위가 아니고 뭐다? 물권 행위라는 타이틀을 써주는 거 아셨습니까? 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 하면 좋아요? 등기하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563조도 효력이 생긴다 돼 있지. 조문에. 186조도. 그럼 563조에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갑은 대금 달라는 효력을 취득하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은 대금 채권 취득, 을은 재산권 채권 취득 이렇게 얘기해. 취득했죠? 그죠? 그러면 이 채권 취득은 갑의 대금 채권은 을의 대금 아니 갑의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갑이 대금 채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대금 채권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자 채권 취득은 처음 취득이야. 무슨 취득? 처음 취득.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이 세팅하는 거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아니, 그게 잔금 지급하고 서류 교부하는 거야. 그러면 563조에 뭐가 생겼는데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방이 이 효력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이 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다? 채무 뭐다? 불이행. 뭐가 생겼는데 효력이 생겼다는 것은 이쪽도 뭘 취득하고 대금 채권하고 이쪽도 재산권 취득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뭘 하지 않는다? 그 바로 뭐다? 채무 뭐다? 그럼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다?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뭘 해야지, 거기? 등기를 해야지 뭐가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겨요? 응?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물권 분류를 해놨죠. 무슨 분류요? 자, 8개 물권이 있습니다. 몇 개요? 8개. 손가락 3개 피세요. 점소, 전, 유, 질, 저. 몇 개? 총칙은 10개입니다. 능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 10개를 깔아놓고 풀어야 되고 물건은 뭐다? 점소, 전, 유, 질, 저.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걸 분류를 해놨죠. 네? 점유권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본권이라는 곳에다 색깔을 칠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권? 네. 그러면 그 점유권 뺀 나머지를 한 세트로 묶은 것이 뭐예요? 본권.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권 하실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물권법이 딱 프로그램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그렇게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권이 있다 해서 본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본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죠. 뒤집어서 본권이 있다 해서 뭐가 있다 해서 점유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점유권이 있으면서 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본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점유권이 없으면서 본권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전부 다 민법 책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자, 이 민법 책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왜 동산이죠?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동산이죠. 그죠? 그럼 그 동산, 물건에 대한 그 위에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해본 적이 없죠. 또 목걸이 갖고 계신 분은 전부 다 뭐 갖고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줄이 끊어져 가지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유실물. 그럼 누가 그걸 뭐 하는 주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유실물 습득자라고 그래. 무슨 자? 유실물 습득자. 그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목걸이에 대한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어도 현재 없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어요. 근데 유실물 습득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단 말이에요. 아시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틀기 위해서 지금 그 밑에 색깔 들어간 데가 뭐예요? 그럼 등기 안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매수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경작한다고 하세요. 미등기 매수인 옆에다 살짝 뭐 하고 있다고요?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등기 매수인 왼쪽이 빈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미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이 없으시다. 뭐가 없다고? 여백 있잖아. 옆에 빈 여백 있잖아. 넓은데. 그럼 오른쪽에다 쓰고 싶으면 뭐 쓰고 싶을까? 네? 뭐는 있다? 본권 아닌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은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고장난 모습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그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고장났을 때 어떤 용어를 가지고 쓰는지를 머릿속에서 뭐 해놓고 딱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찾아가서 뭐 한다? 찾아서 뭐 한다? 확인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뭐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뭐를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책은 뭐예요? 참고 사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세요? 자, 미등기 매수인 현재 뭐 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그죠? 그럼 등기 안 했으니까 그 위에 표를 가지고 놀았으니까 본권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죠.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그럼 어떻게 또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근데 시골에서는 땅 문서 갖고 뭐 가지고 권리증 갖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자신이 소유자인 줄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경작하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토지를 딱 수용해 가지고 보상금 줄 때 한 300억이 나왔을 때 그 미등기 매수인한테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의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땅 문서 갖고 뭐 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이 다 소유자로 인정하는데 왜 안 주냐 이 얘기예요. 그럼 국가가 그거 하나만 갖고 영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니까 형식주의 입각해서 그 논리대로 따라가야지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럼 가서 뭐 해오세요?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경작하신 분은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해오시라?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뭘까? 아니 거기 적어놨잖아 거기다. 아니 여기다 적으면 또 따라 적을까봐 드린 거예요 지금. 뭐다? 아니 그 매매계약 서류가 있으면 다시 가서 뭐야? 등기해달라. 자 그때 이제 용어가 나왔죠. 거기 등기 청구권. 그게 이제 한 문제짜리예요. 등기 뭐다? 청구권. 그럼 매매계약이 있었으니까 다시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등기 협력 좀 해주세요.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등기 청구권. 사법상 권리일까? 공법상 권리일까? 네?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매수인 사람이 매도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뭐예요? 사법상 권리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권 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뭐 해서? 신청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그 나중에 등기 청구권하고 뭐 하고? 등기 신청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헷갈려도 용서가 되지만 찬바람 불어오는 9월달 가서 그때도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이 헷갈린다 그러면 그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9월달 가서는 웬만한 건 다 뭐 한다? 딱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던져서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취득한다? 네, 그래서 여기 3번 밑에다가 3번 있어요. 3번. 3번 박스에다가 쓰세요. 본권, 대표, 소유권. 출발이 어디서 했죠? 아니, 미등기 매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면 등기를 해야지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매매 계약 서류가 다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경작하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외국 보니까 뭐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마을이 뭐예요? 쑥대밭되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이 다 날아가면 뭐 서류고 뭐고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곤란해지죠. 그죠? 그러면 그 매매 계약 서류가 없을 때는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취득시효란 말 있죠.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쓴 글자가 뭐 여기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었지. 점유 동그라미. 본인이 쓴 글자 점유 동그라미 따라 읽으세요. 그럼 뭐예요? 점유 밑으로 취득시효.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있죠? 네, 거기다 이제 20년 쓰면 돼요. 몇 년? 20년 점유했으면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무슨 시효요? 취득시효.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뭐 한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4번에 쓰고 싶은 말 써보세요. 뭐 본권 아닌 소유권? 똑같이 뭐 몇 번이나 3번이나 4번 똑같지. 뭐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한다. 자, 거기 취득시효란 말 있죠? 이 취득시효란 말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1987년도에 땅을 샀는데 양평에 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몇 년도? 지금 몇 년도에 지금?
그러면 혹시 누가 와서 그 토지 뭐 하고 있을까? 빈 토지만 생기면 사람들은 침투합니다. 네? 빈 토지면 거기다 뭐 한다 가서 호박 심고 뭐 한다, 옥수 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본전이야. 남는 이익이 있어. 왜?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거요? 호박을 심었어. 호박 심은 사람 거요? 땅 소유자 거요? 그러니까 혹시 호박하고 옥수 심고다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옥수수하고 뭐하고 호박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다 뭐 할 때까지 요거 다 가져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당신이 뭐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 할지라도 그럼 토지 소유자 할 수 있는 게 뭐 밖에 없어요. 아니 뭐를 내놔라. 토지를 뭐해요? 내놔라. 그거 뭐 하라. 치워라. 하지마 할 권리가 있죠. 그래도 그 농작물을 가서 뭐에 밟아버리면 안 돼요. 그 소유권 침해야.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다 뭐 제기해서 불법 점유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그러면 그 농작물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무단 경작자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팔레트드니까 한국의 빈 땅은 전부 다 침투하는 거예요. 전부 다. 토지만 가서 뭐 해버려? 그냥 경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 몇 년 동안? 그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본권 없었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었지. 그럼 20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지. 그 야단을 중단이라고 그래. 뭐란다? 중단. 취득서가 완성되지 않도록 중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중단을 한 번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럼 그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제일 얄미운 중단이 몇 년일까? 19년 11개월 때. 그럼 중단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몇 년 점유해야 돼? 20년. 근데 이거 한 번 들키면 못하지. 왜? 와서 가서 뭐 할 테니까. 중단시키고 불법 조회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키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가슴 졸여가면서 뭐 했던 사람? 경작했던 사람이 뭐야? 갑자기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를 뭐 해서? 등기는 저쪽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야?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다시 뭐 해라고? 등기 내놔라 그런 얘기야. 어이가 없지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뭐로 승적시키는 거예요? 법률관계로 뭐 하는 거예요? 승적시키고 저기 법률관계 있는 사람은 뭐 해버리는 거야? 왜? 20년 동안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으니까 야단, 중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 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본권 아닌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몇 년 되면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빌려서 사용할 때는 안 됩니다. 토지를 뭐 해서? 그건 소유사가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줍니다. 아십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다가 몇 년 되면 점유 취득시효 뭐 해서? 주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사람이 뭐 했는데 죽었어.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그 토지 계속 뭐 하는 경우도 있을까? 점유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그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 몇 년? 20년. 완성됐으니까 뭐 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그 점유 취득시효 있죠? 질문할게요. 20년 점유가 완성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했잖아. 지금 한지 30초도 안 됐어. 뭐 해야 된다, 거기?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물을게. 완성돼서 등기 청구권 던지니까 저쪽에서 해줄까, 안 해줄까?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 제가 안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줘라. 그래서 이행 판결 확정받았어. 무슨 판결? 법원에서 이행 판결 확정받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맞을까 틀릴까? 네? 왜요? 끝까지 우기란 말이야. 뭐라고? 등기 해야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매매 계약은 자기들이 원해서 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원해서 법률 행위야. 무슨 행위? 점유 취득 시효는 당사자 의사 관계 있는 게 아니지. 법률 규정이야. 무슨 규정? 그 다음에 왼쪽은 소유권 취득하죠. 이 취득은 승계 취득이야. 무슨 취득? 근데 그 취득시효 완성된 것 가지고 하는 취득 있죠. 요거는 원시 취득이야. 무슨 취득? 그래서 물권법은 이제 뭐부터 시작한다? 등기 안 했을 때. 제목이 뭐다?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만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 받으려면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상 코스가 뭐예요? 다시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 제목 등기 청구권 던져서 뭐 하는 거?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든지 그 여의치 않으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등기해 주세요. 해서 등기해서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할 때는 저쪽에 순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갑하고 누구하고 자, 을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다시 뭐 해달라? 이걸 던지게 되면 해서 뭐만 할 수 있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때 갑은 현재 뭐가 돼 있고 이 사람 아직 뭐가 안 돼 있어요? 갑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요? 두 번째는 법의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요? 법의 길을 가면 치사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길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등기. 자, 근데 갑이 지가 보상금을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3편 채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이제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시효요? 소멸시효. 그러면 왼쪽 제목이 뭐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기 프린트물에 오른쪽 제목이 그 취득시의 반대말이 소멸시효야. 무슨 시효? 소멸 뭐다? 시효. 네,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뭐한다? 소멸.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뭐한다? 소멸. 그럼 소멸시효의 뭐다?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20년 아니에요. 여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뭐가 완성됐다고요? 네, 만세, 만만세. 그 뭐가 완성됐으면? 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너한테 뭐 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누구 거다? 나는 너한테 뭐 해줄 의무가 없으니까. 소유권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을이 억울하니까 법원에 뭐 한다? 소 제기하니까 판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라 했습니까 지금? 네,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맞다. 그런데 이 지문은 틀리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한국의 상을 보세요. 등기란 제도가 원래 조선시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하면서? 네,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토지 조사예요. 토지 조사 사업 해가지고, 예? 자, 거기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일정 시기 내에 신고하면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양반들은 누구들이요? 이 얍산 양반들은 어떻게 돼요? 취득 자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종중 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종중 땅들은 전부 다 뭐하고? 신고하고 또 자기 경작하는 것도 따로 뭐하고? 이 지식인들은 그대로 뭐야 살아남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 일본에 대한 그 반감정 때문에 하기도 싫었고 또 신고할 때 붓으로 대충 그려 신고하면 돼요? 뭘 해? 내 가서 글이 아니고 측량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신고했을까 안 했을까? 그럼 다 누구 땅이야? 국유해 시켜서 뭐 해가지고 국유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일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일본 가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면 뭐 해주겠다? 땅 주겠다 해가지고 사실 꼬셔가지고 일본 사람 또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럼 일본 사람은 주로 어디 머물렀을까? 일본 사람들은 주로 항구 주로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목포 그다음에 뭐야 요즘 목포 시끄럽다면서요. 목포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인천 또 뭐 있어요? 부산 이런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집단촌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그 사람들 땅 줬을까 안 줬을까? 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뭐가 됐어요? 해방됐어. 그 땅 누가 또 가져갔을까? 몰라. 그죠? 그러다 또 뭐가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난 갔을 때 뭐는 가지고 갔을 것 같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등기 소고 뭐고 다 뭐 했을까? 전쟁터에. 다 불타버리면 나중에 뭐 하려면 뭐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문서나 지문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고. 회복 가능성이 뭐하고?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시골 사람들은 반드시 뭘 사수해야 돼? 땅 문서 사수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등기할 시간제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거의 땅 문서 갖고 경작하면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자다? 소유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들이 등기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뭐 하지 않고? 그럼 등기했던 사람들이 이게 소멸시의 대상이고 한 번도 나한테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완성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미등기 매수인 다 죽을 거 아니야. 이론은 이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반은 맞고 반은 뭐다? 뭐의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는 뭐 되지 않는다. 자, 행사하지 않았다 이 말을 틀리게 합니다. 행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점유. 뭐하고 있었다? 그 점유가 권리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스토리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에 등청을 던지면 매도인이 인간의 길을 가면 해줄 것이고 법의 길을 가면 뭐라고 또 떠든다? 지금 제목이 아까 오른쪽에 뭐였습니까? 소멸시효 뭐다? 대상. 소멸시효 완성.
두 가지 뭐라고요? 소멸시효 대상,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뭐의 대상은 맞아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 근거가 뭐다? 점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 점유 때문에 등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또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장할 수가 없잖아. 그럼 다시 또 뭐 가지고? 거기 점유. 뭐요? 점유했잖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뭐 때문에 또? 점유 때문에 또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요구해서? 등기 요구해서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뭐 취득한다? 말 짧다 말 짧아? 본권 대표 무슨 권? 이 제목을 잊어먹지 마세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다? 매매계약의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취득시효 등기해달라 요구해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등기 청구권 한 문제짜리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한 문제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영역은 16개만 맞히면 돼. 몇 개? 그 중에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문제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기본서 확인할게요. 네, 지우지 마세요.